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학교 뒤편에 있는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잎 안에 있는 뭐 때문이다? 엽록체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건 이제 이 잎들이, 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잎의 끝까지 물이 갈까요? 왜냐하면 물이 가야만 잎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가 있다?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어떻게 줄기의 끝, 잎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본 것처럼 그 높은 나무까지 어떻게 물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할 텐데, 다르게 얘기하면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보여준 나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그리고 삼나무. 자, 이름은 자이언트 레드 우드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크기는, 자, 얼마쯤 될까요? 111m라고 합니다. 감이 안 잡히죠? 보통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을 3m라고 봐요. 그럼 이거 거의 한 40층 가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2m 정도 되는 나무예요. 물론 111m에 비해 작지만 나이는 1100세라고 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큰 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 뿌리에 있는 물이 저 높은 곳까지, 잎까지 가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식물에서 이제 일어나는 물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나뭇가지 2개. 단 하나는 잎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또 하나는 잎이 달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2개의 메스 실린더. 자, 이걸 메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그리고 식용유가 필요해요. 한번 실험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메스 실린더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어요. 100ml, 100ml. 눈금 보이죠? 자, 다음으로 준비한 건 이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이 스포이드로 당긴 다음에 각각의 메스 실린더에 일정 양을 넣을 겁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 식용유가 물과 공기가 닿는 모든 면을 다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물하고 공기가 전혀 닿지 않을 만큼 충분히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자, 됐죠? 보는 것처럼 이제 물은 공기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나뭇가지를 각각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잎이 없는 나뭇가지를 넣고, 이번에 여기다가는 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넣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할 건 일정 시간 동안 햇빛에 이 둘을 가만히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뭐냐면 나뭇가지를 넣으면서 물의 높이가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빼낸 뒤에 100ml로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됐고, 자, 이제 이렇게 100을 맞췄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실험 시작 3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잎이 달려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잎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98ml 정도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왜 잎이 달려있는 경우에 물의 양이 줄어들었을까요? 자, 실험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실험 시작 전에 우리가 아까 나무 잎이 없는 가지와 나무 잎이 많은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아까 우리가 식용유를 넣었어요. 자, 왜 식용유를 넣었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3시간이 지난 뒤에 물의 높이를 확인할 때 이 식용유의 역할은, 자, 잘 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을 그냥 바닥에 뿌려두면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증발이 됩니다. 증발. 그러면 이 식용유를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다? 물은 증발되지 않고 오직 물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뭐로 인해서다? 이 나뭇가지로 인해서만 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한번 실험을 우리가 관찰할 텐데,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가지만 있는 물의 높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에 반해 잎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다? 물의 높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죠. 자, 확대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 그대로 한번 결과를 얘기해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죠? 본 그대로 얘기하면 뭐다? 잎이 있는 가지의 물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잎이 없으면 물이 줄어들지 않았다. 즉,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식물의 잎은 어떤 일을 한다? 물을 어떻게 한다? 사라지게 한다. 자, 두 번째 실험은 아까 물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 줄어든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실험 준비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메스실린더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식용유로 공기와 물이 닿는 면을 막은 뒤에 똑같이 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꼽습니다. 단 차이점은 이제 이 나뭇가지를 랩으로 쌉니다. 자, 이렇게 밀봉을 합니다. 자, 비닐봉지를 씌우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안에 뭐가 찼죠? 습기가 찼죠?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잎에서 나온 수증기가 이 비닐봉지 표면에 닿으면서 다시 액체, 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실험은 증산작용을 통해 잎에서 수증기가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방금 사라진 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비닐을 씌우고 묶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뭐다?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잎에서 나온 물이 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다? 수증기의 형태로 잎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나온 수증기가 이 비닐에 닿는 순간 다시 뭘로 바뀌었다? 물이 되어 맺힌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그거예요. 잎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바로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실험 1과 2를 함께 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뭐였죠? 메스 실린더에 있던 물이 자, 줄기를 통해서 어디를 향한다? 잎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에서는 뭐가 돼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했던 실험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때 잎에서 수증기가 되어 물이 나가는 것을, 즉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볼 텐데,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산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증산작용으로 인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주 큰 나무에 있는, 정말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잎까지 물이 가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증산작용으로 인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죠. 그럼 빠져나가는 물로 인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쭉 이어지도록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즉, 증산작용은 뭐다? 뿌리에 있는 물을 잎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합성을 할 때 뭘 사용해야 한다?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즉, 빨아올린 물은 1번 광합성을 하는데 당연히 쓰이고, 그리고 당연히 증산작용을 하는데도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산작용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할 텐데,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효과는 뭐였습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에요. 자, 두 번째 효과는 이겁니다. 자, 증산작용이란 결국 물을 뭐 한 거죠? 증발시킨 거죠.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땀과 비교해 볼게요. 우리 몸에 땀을 흘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이 땀이 증발되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리죠. 즉,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땀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뭐다? 식물의 체온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아주 더운 여름날 증산작용을 통해 식물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바로 증산작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되는, 자,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볼게요. 이건 증발이 잘 되는 조건과 같습니다. 즉,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을 떠올리면 돼요. 어느 날? 햇빛이 센 날. 다음 뭐다? 온도가 높은 날. 마지막, 습도가 낮은 날. 자, 하나 더 있겠죠? 뭐가 떠오릅니까? 빨래 잘 마르기 위해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건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죠. 첫 번째 실험은 잎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참고로 식용유를 어디에 썼냐를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났더니 잎이 많은 경우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즉, 잎에서 물이 사라졌다. 자, 물이 어떻게 사라졌냐 해봤더니 물이 맺혔다. 즉,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빠져나갔고,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자, 증산작용을 통해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간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림처럼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그때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증산작용이 하게 했고, 이 효과로는 방금 말한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도 있지만 증발을 통하여 식물의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잘 일어나는 조건은 햇살이 세고 온도가 높으며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